2026년 1월 26일 베스트픽 크립토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시장의 정체성 위기부터 거시경제, 제도권 진입 문제, 산업구조 변화, 데이터 신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치까지 이 6가지를 쭉 훑어보면서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시장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바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서 글쎄요,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안전자산들은 막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외면받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금은 보세요. 5,000달러를 뚫고 올라가면서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어때요? 그냥 변동성 큰 기술주처럼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지난주에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갔어요. 물론 솔라나 같은 일부 알트코인으로는 돈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려 17억 달러가 넘는 돈이 이 시장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금액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시장 외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딱 3가지 큰 글로벌 이벤트가 동시에 터지고 있어요. 미국 정부 셔다운 리스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거래소 금지까지. 이 3가지가 합쳐져서 시장의 돈줄을 꽉 쥐고 있는 그런 유동성 고갈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싼 일본 엔화를 빌려서 암호화폐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던 거대한 자금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청산 국면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시장을 덧받치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하죠?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 상황 저희가 계속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시장에 돈을 끌어들이려고 만든 그 제도권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이게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블랙록의 새로운 ETF인데요.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을 쓴대요.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매달 꼬박꼬박 수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장 전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익률의 덫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일부러 억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승장이 와도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오르질 못하는 겁니다. 한편 비트코인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가 프리미엄, 즉 MNAV가 1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 가치보다도 회사를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렇게 되면 희석 리스크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 비트코인을 더 사겠다고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깎아먹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 유명했던 무알 루프 전략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금융시장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채굴 산업, 이 물리적인 인프라 자체도 지금 엄청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엄청난 겨울 폭풍이 몰아쳤었죠.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주요 채굴장들이 멈추니까 전체 해시레이트가 무려 60%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곧 거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졌다는 뜻이죠. 이런 물리적인 취약성에다가 수익성까지 낮아지니까 채굴 업체들이 아예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시설을 AI나 고성능 컴퓨팅 센터로 바꾸는 AI 피봇에 나선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에 구멍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아주 명확한 경고 신호가 보입니다. 이 순실현 손익 지표를 보세요. 0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름 돋는 건 이게 2022년 6월에 시장이 대폭락하기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과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알트코인 시즌 지수를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지금 딱 전환기에 와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투기성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떠나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뭔가 쓸모가 있어 보이는, 즉 유틸리티를 가진 자산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위기 상황, 이 퍼펙트 스톰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그건 바로 가치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84,5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중기적으로는 CLRT 법안 같은 규제가 통과되는지가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열쇠가 될 거고요. 하지만 진짜 긴 그림에서 보면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니라 점점 더 무기화되는 금융 시스템 속에서 금융의 중립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수학적 주권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정치에 휘둘릴수록 코드로 보장되는 이 중립적인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안정한 전략적 불안정성의 시대에 과연 암호화폐는 자신의 진짜 존재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